한양 천도 새로운 수도의 탄생. 1394년 조선 태조 이성계의 한양 천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 드라마. 고려의 수도 개경을 떠나 새로운 나라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태조와 정도전의 원대한 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백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다. 백악산과 낙산, 인왕산, 남산으로 둘러싸인 땅에 새 시대를 여는 수도를 건설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 군상의 욕망과 희망을 담아낸 역사 드라마. 개경 왕궁, 천도 결정의 순간. 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개경 왕궁의 회의실. 태조 이성계는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조선의 개국 공신들과 반대파 신하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도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전하, 고려의 수도였던 이곳 개경은 이미 500년의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가 열렸으니 새로운 터전이 필요합니다. 한양은 백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좌우로 낙산과 인왕산이 있으며 앞으로는 남산이 조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이 흘러 물자의 운송에도 유리하니 천하의 명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말에 조준이 거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개경은 북방의 외세가 침입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나 한양은 지리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또한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천도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파 신하 윤소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됩니다. 천도라니 얼마나 많은 비용과 백성들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지 혼란이 아닙니다. 게다가 풍수지리설에 의한 천도라니 미신의 국사를 맡기시렵니까?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반 의견으로 시끄러워졌다. 태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조용히 하라. 태조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짐은 이미 결정했다. 한양으로 천도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윤소종이 다시 반박했다. 전하, 재고해 주십시오. 천도는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민심이 불안한 시기에는. 태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심이 불안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고려의 구습과 부패를 청산하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태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멀리 보이는 개경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함이다. 한양은 풍수지리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짐의 의무다. 정도전이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결단에 신은 온 힘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한양을 천하제일의 도성으로 만들겠습니다. 태조는 단호한 표정으로 신하들을 둘러보았다. 준비를 서두르라. 겨울이 오기 전에 천도 절차를 시작하고 내년 봄에는 새 궁궐의 터를 닦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조선의 미래를 위한 결단임을 모두가 명심하라. 방언은 아버지의 결정에 겉으로는 동의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정도전을 향해 날카로운 의심을 던지고 있었다. 태조의 결정으로 회의는 마무리되었지만 회의장을 나서는 신하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개경 외곽의 작은 마을. 박동석은 가족들과 함께 짐을 꾸리고 있었다. 15살 아들 박준과 12살 딸 연희, 그리고 아내 순영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두르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한양으로 가야 하나요?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나요? 연희가 물었다. 동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임금님께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신다. 우리 같은 목수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 궁궐을 짓는데 많은 장인들이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니. 순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이지. 동석의 말에도 확신이 부족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관리들, 장인들, 상인들, 노비들까지 각자의 짐을 지고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지늘길은 걷기 힘들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불안함이 묻어났다. 저기 봐, 임금님 행차다. 박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멀리서 태조의 행렬이 보였다. 화려한 깃발과 의장대를 앞세운 행렬은 비에 젖어도 위험이 느껴졌다. 행렬의 중심에는 태조가 가마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정도전과 여러 신하들이 말을 타고 따르고 있었다. 저기 계신 분이 정도전 대감이래. 옆에 있던 노인이 속삭였다. 한양 천도를 강력히 주장한 분이시지.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는 소문도 있어. 조심하시오.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간 화를 입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노인을 진정시켰다. 동석은 가족들을 이끌고 길가에 서서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때마침 비가 잠시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좋은 징조로군. 지나가던 풍수지리사가 말했다. 한양으로의 천도가 하늘의 뜻임이 분명하여. 행렬이 지나간 후 동석의 가족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바퀴가 지늘게 빠져 움직이지 않는 수레를 사람들이 함께 밀었다. 동석도 아들과 함께 도와주었다. 고맙네, 동지. 수레의 주인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개성의 상인인데 한양에 새 가게를 열 생각이네. 천도라. 두렵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지. 맞습니다. 저도 몫으로서 새 궁궐 건설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석이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말발굽 소리에 끊겼다. 말을 탄 젊은 장수가 행렬 옆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있었다. 저분이 누구시지? 동석이 물었다. 모르시오. 저분이 태조의 5째 아들 방원 대군이시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요. 정도전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지만 동행하던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늦은 오후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었고 임시 막사가 세워져 있었다. 관리들이 사람들에게 음식과 쉴 곳을 배정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한양은 어떤 곳인가요? 연희가 물었다. 동석은 딸을 안아들며 대답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임은 분명해. 임금님께서 좋은 도읍을 선택하셨을 거야. 그날 밤 야영지의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희망과 불안,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이야기들. 동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양.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달린 곳이구나. 한양의 터 궁궐 건설 시작. 백악산 아래 새벽 안개가 걷히는 한양의 터. 풍수지리사 허지는 나침반을 들고 방향을 세심하게 측정하고 있었다. 주변으로는 관리들과 건축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고 정도전이 그들의 중심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여기가 정전의 중심이 될 것이요. 백악을 주산으로 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좌우로는 동궁과 서궁을 배치할 것이요. 정도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허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용맥이 흐르는 이 지점에 정전을 세우면 임금의 위엄이 천하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 건축 담당 관리 김수장이 말했다. 대감, 이렇게 큰 규모의 궁궐을 짓는 데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는데. 정도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하오. 궁궐이 완성되어야 진정한 천도가 이루어진 것이니 전국에서 장인들을 불러들이고 필요한 물자를 최대한 빨리 모으시오. 그때 목수 박동석이 다른 장인들과 함께 터로 들어왔다. 정도전이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자네들이 경복궁 건설에 참여할 장인들인가? 동석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네, 대감님. 개경에서 온 목수 박동석입니다. 정도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소. 자네들의 솜씨가 우리 조선의 새 역사를 만들 것이요. 성심을 다해 일해주길 바라오. 작업이 시작되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터를 닦기 시작했다.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울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졌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허진은 정도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 이 터는 정말 완벽합니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인왕산 방향에서 기운이 약간 불안정합니다. 혹시 후대에 변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전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왕권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도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안정한 기운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하오. 나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왕권을 지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요. 멀리서 방원이 말을 타고 건설 현장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정도전에게 향했고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동석은 기둥이 세워질 자리를 측정하면서 궁금해했다. 저기 계신 분이 방원 대군이 맞습니까? 옆에서 일하던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요즘 자주 오시더군. 정도전 대감과는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소만 뭐 우리 같은 천한 백성이 알바는 아니지. 날이 저물자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다. 노동자들이 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동석도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도구를 정리했다. 정도전은 저녁 노을이 비치는 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서 새로운 조선이 시작될 것이요.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지는 곳. 반드시 완벽해야 하오. 그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웅장한 궁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권력의 그림자. 한양 북쪽 임시관청으로 사용되는 저택의 회의실. 태조 이성계는 한양 천도 이후의 정책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한양의 궁궐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소. 하지만 백성들의 정착 문제가 시급하오. 개경에서 옮겨온 이들에게 토지와 주거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오. 태조가 말했다. 정도전이 답했다. 전하, 새 도읍의 땅은 신분과 공적에 따라 분배하되 백성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양의 도로와 수로를 정비하고 시장을 설치하여 상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방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개경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군사적 방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태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둘 다 옳은 말이오. 새 도읍의 안정을 위해 모든 방면을 고려해야 하오. 회의가 끝나고 신하들이 물러난 후 방원은 정도전을 따라 복도로 나갔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방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정도전, 그대가 추진하는 개혁안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오. 하지만 그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소. 정도전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대군께서는 제 의도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직 조선의 발전과 백성의 안녕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세자를 약화시키고 그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오? 방원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정도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대군께서는 너무 의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는 일은 모두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야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방원이 한 걸음 다가섰다. 천도도 새 법령들도 모두 그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아니오? 그대는 왕이 아니면서 왕의 권력을 원하는 것 같소만. 대군께서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십니다. 정도전이 공손하게 말했다. 천도는 전하의 결정이셨고 저는 그저 보필할 뿐입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 태조의 측근인 조준이 다가왔다. 두 분께서 여기 계셨군요. 전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방원과 정도전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한편 태조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전하,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 듯합니다. 태조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듯 고개를 돌렸다. 과인은 새 나라를 세웠소.
그러나 그 나라의 근본이 될 궁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권력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이 이미 자라나고 있어. 정도전 대감과 방원 대군의 불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전은 내 오른팔이요. 방원은 내 핏줄이요. 둘 다 조선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길은 너무 다르오. 언젠가 충돌할 것이고 그날이 두렵소. 전하께서 두 분 사이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태조는 쓴웃음을 지었다. 늙은 나무는 더 이상 새 가지를 틔우기 어렵소. 내가 강력할 때는 그들도 조용하겠지만 언젠가 내 힘이 약해지면. 그때 문이 열리고 정도전과 방원이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공손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갈등은 여전했다. 전하, 한양의 주요 도로 계획안을 가져왔습니다. 정도전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리고 저는 도성의 방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원도 자신의 계획서를 내밀었다. 태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이 한양을 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권력을 향한 열망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눈이 그치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오. 태조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백성들의 삶. 한양 건설 1년 후 도성 남쪽의 시장터. 상인들의 외침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찬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박동석의 가족은 이제 작은 한옥에 정착해 살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에 만든 장롱이 잘 팔렸어요. 박준이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다. 상인이 경복궁에서 일하는 관리도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동석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기술이 인정받는구나. 천도는 우리에게 복이 되었어. 근처에서 순영이 이웃 부인들과 함께 새로 난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다. 새 도읍이 제법 모양새를 갖추어 가는 것 같소. 한 부인이 말했다.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개경보다 여기가 더 좋네요. 시장도 커지고 집도 넓어졌으니. 그렇지만 세금은 더 무거워졌다. 나이든 여인이 한숨을 쉬었다. 새 궁궐 짓는다고 백성들 등골이 휘는데 관리들은 더 살찌는 것 같구먼. 함부로 말하면 곤란해요. 순영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거리 건너편에서는 연희가 새로 세워진 서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 여성에게는 제한적이었던 교육 기회가 새 도읍에서는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아가씨, 글 공부를 하겠다고? 서당 훈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선생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새 도읍에서는 여자도 글을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훈장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변하는구나. 들어오너라. 시장 한쪽에서는 개경에서 온 상인들과 한양의 토착민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양 사람들이 터를 독차지하고 우리에게는 변두리만 내주다니. 개경 상인이 불만을 토로했다. 너희들은 뒤늦게 온 이방인일 뿐이야. 좋은 자리는 원래 있던 사람들 차지지. 한양 토착민이 맞받아쳤다. 그때 관리 한 명이 다가와 언쟁을 중재했다. 그만들 하시오. 임금님께서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새 도읍에서 살기를 바라신다 하셨소. 더 다투면 관가로 끌고 가겠소. 동석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아들에게 말했다. 준아, 새로운 곳에 터를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리 잡을 거야. 해질녘 동석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복궁 건설 현장을 지나갔다. 웅장한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수많은 장인과 노동자들이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기 정도전 대감님이에요. 연희가 가리켰다. 정도전은 건설 현장을 감독하다 잠시 멈추어 서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고민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저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동석이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순영이 속삭였다. 너무 큰 권력을 가졌다고. 동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일이란 복잡한 법이지. 우리 같은 백성은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저녁놀이 경복궁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동석 가족은 자신들의 작은 보금자리로 향했다. 새 도읍에서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새 시대의 개막. 1395년 가을 경복궁 완공식 날. 화려한 깃발들이 궁궐 안팎을 장식하고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근정전 앞에 마련된 단상에 서서 천도 완료를 공식 선언하려 했다. 오늘로 우리 조선의 수도가 완전히 한양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노라. 태조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곳에서 우리 왕조는 500년, 1000년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관리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정도전은 태조의 옆에 서서 감격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 국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전하, 이제 조선의 깃틀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정도전이 태조에게 말했다. 새 법정과 제도들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태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멀리 서 있는 방원을 향해 있었다. 방원은 다른 왕자들과 함께 서 있었으나 그의 표정은 평온하지 않았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박동석의 가족도 궁궐 밖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궁궐을 짓는데 아버지도 참여하셨죠? 연희가 물었다. 동석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저 동쪽 편의 기둥 몇 개는 내 손으로 다듬은 거란다. 그럼 우리 가족도 역사의 한 부분이 된 거네요. 연희의 눈이 반짝였다. 의식이 끝나고 축하 행사가 이어졌다. 거리에서는 춤과 노래가 펼쳐졌고 백성들에게 음식이 나누어졌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정도전. 방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축하하오. 그대의 꿈이 이루어졌군. 정도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방원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제 꿈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입니다. 대군. 그렇더만은. 방원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계실 수는 없을 텐데 그때는 어찌 되겠소? 정도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때가 오면 하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태조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태조는 피로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정도전, 방원, 둘 다 오늘의 축하 자리에서 사사로운 감정은 접어두고 함께 기뻐하기 바라오.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의식이 모두 끝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태조는 혼자 경복궁의 담장을 걸으며 한양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로구나. 태조가 중얼거렸다. 이 도읍과 함께 조선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멀리서 박동석의 가족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같은 별빛 아래 왕과 백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대대로 살게 될까요? 박준이 물었다. 동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답했다. 그럴 거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니까. 그렇게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누구도 이 땅에서 500년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시작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양 천도 새로운 수도의 탄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한양 천도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당시 권력자들의 야망과 갈등,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삶을 함께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도전과 방원의 갈등은 결국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한양은 발전을 거듭해 조선 500년의 중심지가 되었죠. 다음 편에서는 현대의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환자의 기적적 완치 사례 TOPO를 준비했습니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치유 사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